안녕하세요. 과학고 소집 면접 대비 강좌를 맡은 특자단학원의 박한입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과학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다음은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를 조기 졸업하고 그때 이제 물리학을 부전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에서 박사과정 재학 중입니다. 입상 실적은 중학교 때는 KMO랑 물리올림피아드, 화학올림피아드를 준비했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KMO랑 연구활동을 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여러분들처럼 이제 KMO랑 물리올림피아드, 화학올림피아드를 공부하면서 과학고 대비, 영재고 대비를 같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준비를 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걸 공부해야 되고 어떤 건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과학고 준비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전까지는 보통 수학, 과학의 기본 개념을 배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혼자 책을 보고 공부하고 수업을 통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암기가 동반돼야 되는 것들입니다. 일단 수학과 기본 개념이 밑받침을 해줘야 소집 면접 또는 이제 입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은 소집 면접 직전에 익숙하지 않은 유형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게 익숙하지 않은 유형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학고 대비 내용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1번은 단편적인 지식이고 두 번째가 지식의 응용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젠 단편적인 지식 정도는 습득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중학교 수학, 과학 그리고 더 넘어가서 고등학교 이제 고등학교 수학, 과학 역시 대부분 이제 공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이 중에서 이제 학원 선생님들께서 입시에 필요한 문제 또는 필요한 단원이라고 추려가지고 공부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식의 응용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요. 이건 조금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단편적인 지식을 공부할 때는 어떤 단원 예를 들어 단원 평가라고 해서 이런 문제를 풀었어요.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닮음이라는 단원이 있었으면은 그 단원에서는 당연히 닮음을 가지고 문제를 풀겠죠. 하지만 단원이란 말이 없고 어떤 단원에서 출제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문제가 나왔어요. 같은 문제가 나오더라도 단원 평가로 나오는 거랑 뜬금없이 한 문제 나와 있는 거랑 난이도,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편적인 지식을 공부했고 여기서는 단원이 섞여 있어도 잘 풀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잘 해 놓으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지식은 어디서든 어디 저장돼 있든 간에 잘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태를 잘 만들어 주셨어야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지 않은 지식의 응용 능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식의 응용 능력 쪽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중학교 때 영재고 과학고 준비를 할 때 학원 선생님께 들었던 문제인데요. 학원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콜라랑 물이 있습니다. 같은 양의 콜라와 물, 같은 컵에다가 집어 넣어 놨습니다. 모든 변인들은 다 통제를 해서 액체에 콜라랑 물만 넣어 놓은 거죠. 그리고 양쪽에 색깔, 이제 크기가 똑같은 얼음을 집어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여기서 어떤 얼음이 더 빨리 녹을까요? 라는 게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얼음이 더 빨리 녹을까요? 가 질문인데요. 콜라랑 물의 차이점으로 이제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게 몇 가지 없습니다. 뭐 색깔도 있겠고, 맛도 있겠고, 탄산도 있겠고, 조금 똑똑한 친구들이라면 산염기로도 이제 접근을 했겠죠.
이때 선생님께서 화학 선생님이셔서 이제 학생들은 저를 포함한 다른 학생들은 모두 산염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얼음이 산성과 연관이 있어서 산성 염기성, 산성이랑 더 잘 반응하기에 콜라에서 더 빨리 녹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께 말씀드렸죠. 당연히 다 틀렸습니다. 이제 산염기랑은 얼음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얼음과 반응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산염기에 꽂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걸로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야 되는지가 막막했던 거죠. 방향 설정이 잘못됐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잘 못 잡았던 거죠. 지금 여러분들도 아직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이 방향 설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뭐였냐면 탄산 때문이었어요. 이제 CO2, 이산화탄소가 콜라에 많이 녹아 있는데 콜라에서 나온 석출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기포가 위로 뽀글뽀글 올라오게 되죠. 이산화탄소가 석출이 돼요. 그런데 이 얼음 주변에 얼음을 넣어놨다고 해서 모든 액체의 온도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얼음 주변의 온도가 유독 낮습니다. 주변을 먼저 냉각시키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콜라에서 빠져나온 이산화탄소 기포들이 얘를 툭툭 치면서 이 주변을 섞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석출되면서 나온 공기방울이 액체를 섞어준 효과를 낸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산염기로 접근을 했지만 이것은 화학 문제가 아니라 물리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거를 화학적으로 봐야 될지 물리적으로 봐야 될지도 아직 어색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랑 함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과학고 대비 공부를 하고 있느라 조금 힘드실 텐데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조금 덜 힘들고 같이 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